안녕하세요. 초음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음파는 무엇이냐? 초음파는 한마디로 소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귀에 들리는 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이만큼 15Hz에서부터 2만 Hz까지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난 이거보다 높거나 낮은 소리를 전부 다 초음파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게 되면 초음파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의 특징은 첫 번째로 소리는 우리가 전달이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되기 위해서 강도가 강하다 약하다 여기에 따라서 얼만큼 전달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초음파의 강도가 강하면 멀리까지 전달이 될 것이고 약하면은 예를 들어서 피부에서만 작용을 하고 끝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리의 특징은 소리는 주파수 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파수 파형이라는 것은 소리의 모양인데 어떤 소리는 이렇게 생겼고 어떤 소리는 이렇게 생겼고 소리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소리 모양이 거친 형태를 갖고 있을 때는 몸에다가 똑같이 소리인 초음파를 쐈을 때도 몸에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부드러운 초음파는 섬세하고 부드럽게 우리 세포를 다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하는 파형은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파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세 번째 특징은 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반사를 하기 때문에 튕겨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체를 만나면.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를 몸에다 할 때 처음에는 뜨겁지가 않고 아무 느낌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들어가는 초음파와 나오는 초음파가 서로 만나서 피부에서 열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로 전환이 됐을 때는 뜨겁다고 느꼈을 때는 초음파가 원래보다 많이 못 들어간다는 뜻이고 따라서 초음파로 개선될 수 있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워질 때는 초음파를 반사되는 초음파를 피해 다니는 겁니다. 반사되는 걸 피해 다니면 뜨거운 게 없어지고 피해 다니고 있는 가운데서도 또 뜨거워지면 더 빨리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강도를 줄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의 네 번째 특징은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뜻이죠. 소리는 남아있지 않고 공기 중에서 계속 돌지 않고 없어집니다. 똑같이 우리 몸에 초음파를 썼을 때 초음파가 몸에 남아있느냐? 아닙니다. 초음파는 몸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초음파의 성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소리의 특징하고 관련이 바로 됩니다. 전달되는 강도가 높으면 성능이 높습니다. 전달되는 파형이 부드럽고 섬세하면 몸에 해가 없습니다. 요 크게 두 가지를 놓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낼 때 주파수 파형과 강도를 따지는데 저희가 숫자로 비교를 해드리면 저희 제품과 다른 제품의 일반적인 제품은 저희가 8이라는 숫자를 식약처에서 강도를 허가를 받습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 인체 1제곱센티미터당 전달되는 여기서 W는 전기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소리의 크기 값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들은 이것이 강하냐 약하냐? 아주 약합니다. 0.5 그리고 수입형인 경우 조금 잘 만들고 그러는 게 3 와트 퍼 제곱센티미터라는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특징 때문에 저희 소리는 아주 멀리까지 전달이 되는 반면에 이런 초음파들은 피부 미용에 주로 쓰는 그런 약한 초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몸이 안 좋은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초음파를 사용하는데 깊게 안 들어가면 치료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치료 효과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리의 성능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주파수 파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파형은 이렇게 팍팍 나오고 어떤 파형은 이렇게 나오고 어떤 파형은 이렇게 섬세하게 나오는데 저희 파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합 파형으로 1.2MHz 주파수 파형 속에서 또 7번을 치는 복합 파형입니다. 이건 어떤 결과냐면은 저희가 손바닥으로 박수를 쳐볼 때 1MHz 보통의 제품이 1초당 100만 번의 소리 진동을 쓰고 있는 1MHz 제품인데 이 제품인 경우에는 박수를 딱
딱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거보다 또 섬세하게 만든 3MHz 제품을 사용할 때는 1초에 300만 번의 소리 진동. 그러니까 1초에 100만 번짜리가 한 번 칠 때 이건 3개를 칩니다. 훨씬 파형이 좁아지고 조금 더 섬세해집니다. 그리고 저희 파형은 최대 7.2까지 가는 파형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밝혀드리지 않지만은 박수를 치면은 다른 게 이거 1메가짜리, 3메가짜리는 저희 거는 이렇게 섬세해집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똑같은 초음파가 그 파형에 따라서 우리 인체의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제품으로는 쓸 수 없는 부위, 예를 들어서 눈, 절대로 1메가 제품으로 눈 마사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눈이 상하고 다치고 실명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파형은 섬세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눈 마사지를 통해서 백내장을 없애고 황반 변성을 개선시키고 이렇게 눈 치료를 직접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제품은 갑상선이나 연부 조직, 편도선 이런 데 목에다 쓰시면은 큰일이 납니다. 목이 성대가 결절이 돼서 목이 쉬고 절대 그래서 주의사항에 목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는 저희 집사람이 15년 갑상선 고생한 거를 초음파로 고치는 과정에서 다 확인했지만 목에 직접 사용을 합니다. 갑상선 부위에. 그렇게 해도 전혀 손상이 없고 다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초음파 제품은 어린아이들, 12세 이하 어린이들한테는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성장판들이 파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초음파는 부드럽고 섬세한 특징 때문에 갓난아기 100일짜리서부터 써도 아무 지장이 없고 성장판이 현재 닫혀있는 아이들한테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성장판이 열리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게 바로 성능의 대표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이런 데 허가를 낼 때 만약에 그러면 다른 약한 초음파를 쓰는 데는 왜 강하게 안 올리느냐? 강하게 올리면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파형이 거친 파형인데 강하게 때리면 반드시 세포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을 때 초음파로 허리를 마사지 해주는 것을 가끔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치료를 하는 시간은 약 5분에서 10분이 절대로 넘지 않는 게 보통 상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척추 마사지를 초음파로 할 때 척추 속에 있는 척수액에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초음파는 허리가 아플 때 저 같은 경우도 디스크를 4일 만에 치료를 했는데 그때 한 번 사용할 때 12시간씩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이 치료가 빨리 되는 그런 성능의 차이가 확인하지 않는 초음파입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의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초음파를 쓰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첫째가 염증을 즉시 제거합니다. 염증 제거를 바로 도와주고, 둘째가 통증을 굉장히 빨리 줄여줍니다. 통증 완화를 탁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골 재생을 촉진합니다. 연골을 재생한다.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연골 재생에 도움을 준다라고 의학 교과서에 다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방을 분해합니다. 지방 분해가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초음파를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빨리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효과가 있고, 이 효과가 나기 위해서 초음파가 무슨 일을 해서 효과를 내느냐 하면요. 초음파는 첫째는 우리가 마찰을 일으킵니다. 소리의 진동이 떨리는 게 몸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분자 간에 서로 비비는 마찰작용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당연히 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찰열. 그리고 두 번째, 초음파는 이화작용을 합니다. 이화작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소화라는 건 잘 아실 텐데, 소화라는 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연동운동, 분절운동 등을 통해 가지고 음식을 조그맣게 쪼개서 피에다 실어서 영양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화보다 훨씬 더 조그맣게, 정확하게는 최소 분자 단위까지 쪼개는 것이 바로 이화작용입니다. 우리가 철사줄을 플라이어나 벤치 같은 걸로 자르면 금방 자르지만은 이게 없을 때 손으로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시게 되면 철사가 어느 순간에 딱 끊어집니다. 그럴 때 그 철사가 차가워지나요? 아니요. 굉장히 뜨거워지죠. 그게 바로 이화열입니다.
미활열이라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는 게 초음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캐비테이션이라고 해서 기포를 만들어냅니다. 이 기포작용에 의해서 초음파가 전통적으로 미용기구로 사용하게 된 원인입니다. 우리 피부에 마사지라면 블랙헤드라든지 찌든 때 같은 모공의 찌든 때들이 이 초음파가 만든 기포에 잡혀가지고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는데 이 기포들이 또 막 서로 뭉치면서 폭발을 할 때 열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기포열인데 요 또 열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열을 아주 순간적으로 빠르게 만들어내는 장치가 바로 초음파 장치인데, 자 그럼 우리 몸에서 초음파 쐈을 열이 올라간다. 그 부위가 뜨거워진다. 물론 피부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그건 맞는 게 아니고 피부는 따뜻한 상태지만 속에서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운 걸 우리가 거의 못 느낍니다. 느낄 때는 언제냐? 몸이 안 좋을 때, 상처가 있는 곳, 염증이 있는 곳, 안 좋은 곳은 상대적으로 뜨겁다는 걸 느끼지만은 정상 부위는 전혀 뜨거운 걸 느끼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세포가 2도 이상 상승이 되게 되면 세포가 다칠 수가 있는데 우리 인체는 아주 현명해서 머릿속에서 야 저기 불났다 불 꺼라 하고 피를 빠르게 보냅니다. 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림프도 빠르게 이동을 하고 경락류도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지나가면서 뜨거워진 세포 분자들을 식혀주기 때문에 열이 식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피가 돌아가는 순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한 번 해서 피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46초입니다. 그런데 이 초음파가 이 46초를 어느 정도로 땡기냐 하면은 거의 10배 이상 빠르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약 4초 정도면 피가 한 바퀴 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걸 실험해 보시고 싶으면은 손등이나 몸 어디를 해도 초음파를 마사지를 바로 해보시고 얼굴에 거울을 보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몸이 안 좋으신 분은 거의 3, 4초 만에 얼굴이 빨개지는 게 바로 나타납니다. 온몸에 우리 인체 혈관 전체가 약 12만 킬로미터 연장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피가 요만큼이 돌면은 모든 피가 다 따라서 그만큼씩 움직이게 되는데 그 속도가 이 총 12만 킬로미터를 도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구석구석 피가 공급이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고 영양이 공급이 돼서 세포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효과는 바로 이 열에 의해서 이게 바로 모든 온열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온열 치료 중에서 초음파보다 빠르거나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것이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초음파는 아주 탁월하고 빠른 안전한 그런 혈액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 혈액순환이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구석구석 세포가 기능이 상실한 것이 회복이 되고 재생이 촉진이 되는 그런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를 우리 몸에서 사용했을 때 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잡히는데 그 비교를 해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을 치료할 때 제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기구가 방사선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치료가 있고 그리고 레이저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 치료가 있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가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전부 다 온열 치료입니다. 방사선을 통해서 암세포의 온도를 올리는 것이고 고주파를 통해서 암세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이고 레이저를 통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각각 암세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자 여기서 초음파로 암 치료가 된다는 건 기본 상식입니다. 이제는 혹시 해서 말씀드리지만 암을 잡는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암은 섭씨 42도씨가 넘어서는 온도를 계속 부과를 하면은 암세포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많은 다큐멘터리 TV 통해서 여러 방영이 됐지만은 암세포가 초음파나 이런 열기구를 통해서 온열 치료를 받게 되면은 뜨거워집니다. 암은 원래 혈류에서 영양분을 뺏어 먹는데 이 혈류가 뜨거워졌을 때는 암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영양 공급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영양 공급을 못 받으면서 굶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암세포 주위의 모든 분자나 세포나 조직들은 혈류에 의해서 온도가 식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피가 안 지나가는 암세포는 혼자서 고립되어서 계속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워서 죽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42도 이상으로 계속 이런 방법으로 온도를 올리면 무조건 다 줄이거나 죽거나 하게 만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이냐? 치료하는 원리의 차이점은 방사선은 말 그대로 방사선을 몸에 쏘여서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요게 단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 들어온 방사선은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치료할 때 똑같은 약으로 10번을 치료하면 처음 치료할 때 사용한 방사선의 10배가 몸에 축적이 돼서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어느 정도 횟수 이상부터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피폭 현상 때문에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단점이 있었고, 고주파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아주 뜨겁게 번개를 쳐서 태워 죽이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값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초음파 그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전기 흐름 장치에 약간의 오작동이 나올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레이저 빔 쏘듯이 조사를 시켜서 뜨겁게 만드는 건데, 레이저로 태운 자리에는 암세포가 탄 흔적, 재가 남더라고요. 근데 그 재가 다시 암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암 재발률이 높은 것이 레이저가 좀 높은 이유가 레이저로 치료한 자리는 다시 그 재 때문에 암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게 좀 단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초음파는 아까 초음파의 이해를 할 때 저희가 소멸된다고 했듯이 아무리 초음파로 치료를 해도 몸에는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후유증도 없고 그거로 인한 반대적인 나쁜 작용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초음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잘 버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초음파 회사 메디슨이라고 하는 진단용 초음파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개발에 착수한 것이 치료기용 초음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대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암 치료용 초음파 기계를 병원용 납품 장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병원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는데 거기는 하버드 의과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뇌종양 간질 치료용 초음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큰 기관들은 벌써 초음파로 암 치료를 한 역사가 10년이 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면서 초음파로 암 치료하는 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인 게 없다라는 판단하에 초음파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음파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초음파가 해가 있다면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초음파 검사하는 것도 아예 못했을 겁니다. 전혀 해가 없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초음파가 다른 어떤 치료기구보다 효율적이고 좋은데, 문제는 이제 성능이 돼야지 그 치료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초음파의 그 특징, 주파수하고 강도라는 걸 제가 잠깐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 초음파의 주파수는 여기하고 강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0.5 그리고 1MHz 요런 파형을 쓰기 때문에 초음파가 만들어내는 작업량은 요만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요 주파수 파형이 복합 파형으로 실제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 강도가 1, 2, 3, 4, 5, 6, 7, 8까지 올라갑니다. 8W per 제곱센티미터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점에서 하고 이 점에서 작업하는 양의 차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면적이 성능이 되는 것이고, 성능 차이가 지금 현재 49대 2는 기본으로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음파의 인체 흡수율은 의학 교과서에 나왔듯이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 주파수는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메가라고 잡으면 7749라는 숫자가 나오고, 여기 3메가짜리가 있다고 치면 3, 3은 9에서 9메가짜리가 9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 엄청난 숫자 차이 때문에 인체에 흡수되는 양이 많아지고 연고를 효과적으로 재생하고 치료를 빨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치료가 되고 안 되고는 강도와 주파수 파형의 조합으로 결정이 되는데, 다른 회사 제품들이나 일반 초음파들이 강도를 높이면 치료가 잘 되는데 왜 강도를 못 높이느냐? 주파수 파형의 특징상 그 주파수에서는 강도를 높이게 되면 인체에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같은 식약처 같은데 대한민국 식약처에서도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초음파가 아까 연골 재생을 하고요, 통증 완화를 하고,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고, 그리고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특징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에서 우리가 치료 효과를 접목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염증이 있는 곳은 무조건 쓰시면 염증이 없어집니다. 아주 빠르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곳에 이걸 쓰시게 되면은 통증이 굉장히 빨리 완화가 됩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요, 염증은 균이고, 균을 우리가 몸속에 균이 침투하게 되면 백혈구, 림프 이런 것들이 와서 막 얘네들이랑 싸웁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나면은 그것이 염증으로 남게 되는데, 초음파로 혈액순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피가 빨리 돌면서 아군, 백혈구들이 이걸 빨리 처치할 뿐만 아니라 아까 특징에서 그 이화작용을 통해서 균을 또 부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균이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이게 대사가 빨리 되기 때문에 염증이 빨리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염증이 있을 때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원리가 바로 이건데, 모든 상처가 나게 되면 균이 들어와서 백혈구와 균이 싸우면서 피의 흐름의 속도가 평소보다 이 부위에서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흐르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피 속에 있는 요산이라는 것이 굳게 되는데, 이 요산이 굳었을 때는 완전히 창같이 뾰족한 모양으로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산이 곧 통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초음파를 사용하는 순간 이 요산이 다시 녹습니다. 그리고 순환이 되면서 찔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바로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원리고, 혈액순환 가지고 모든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핵심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모든 초음파가 다 같은 초음파냐? 절대 아닙니다. 초음파가 처음에 미용기구로 개발된 경우도 있고 검사용으로도 개발된 경우가 있지만은, 저희 초음파 같은 경우는 모든 걸 검사 기구는 아니지만 미용이나 치료 효과를 적극적으로 해내는 그런 커다란 강도를 갖고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초음파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잘 사용하는 것이냐? 초음파를 이해를 하시면은요, 조금 전에 혈관이 이렇게 피부가 있고 혈관이 이렇게 밑에 지나가는데, 보통 때는 이 혈관과 피부와의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가 지나가는 그런 붉은색 반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초음파로 마사지를 딱 젤을 발라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피가 빨리 돌아오게 되고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지나가는데, 이상이 없는 곳은 그냥 지나가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있는 곳, 혈전이 쌓여 있다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피가 지나가다가 덜컹덜컹거리면서 막히게 되니까, 우리가 잔디에 물 뿌리는 호수를 꽉 집으면 볼록해지듯이 여기가 혈관이 볼록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혈관이 피부에 가까워지게 되면서 이게 눈으로 직접 여기가 빨개지네 하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어진 반응이 나타난 것은 따라서 이런 식으로 몸속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림프를 보면은요, 림프는 림프구, 림프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모았다가 저장했다가 이동을 시키는 원리가 있습니다.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 될 때는 찌꺼기를 저장을 안 하고 쭉쭉 잘 지나가다가, 내 몸이 약하고 혈액순환이 약할 때는 얘도 저장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갖고 가기 힘드니까 좀 떨궈 놓고 내가 가볍게 갈게 하고 지나가는데, 이것이 다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몸이 안 좋으면은 이것이 안 빠져나가고 속에 박혀 있습니다. 찌꺼기가. 그래서 여기다가 침을 놔가지고 혈액순환 촉진을 시켜서 빼내는 원리인데, 이 초음파가 바로 이 림프구, 림프절 이런 찌꺼기, 중간중간 경락에 막힌 찌꺼기들을 바로 이렇게 붉게 되는 반응으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붉어진 반응 자리를 계속 마사지를 하면 얘네들이 부서지고 땡겨오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는 소리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달이 되는데, 소리의 속도는 공기 중에서 1초에 340m가 전달이 됩니다. 물속에서는 1280m가 1초에 전달이 됩니다. 인체는 액체도 있고 근육도 있고 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1초에 한 600m에서 800m 정도를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달되는 초음파가, 소리가 뭐를 타고 전달하느냐?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뭐냐? 우리 인체에 순환계가 의학계에서 과거에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혈류라는 것과 림프류라는 겁니다. 혈류, 한마디로 말해서 혈관이죠. 혈관을 타고 피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림프류, 림프관을 타고
림프가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프리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동양에서 다 알고 있는 경락이라는 겁니다. 경락. 이것이 의학계에서 서양의학계에서 완전히 인정을 해서 명칭을 프리모로 바꾼 상태로 지금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순환계가 관의 모양이 혈류가 제일 넓고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림프류는 그거보다 더 가늘고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락은 아주 가는 머리카락 굵기로 아주 가늘게 천천히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몸의 어느 부위에 초음파를 대든지 간에 얼굴이든 엉덩이든 배든 가슴이든 어디 부위를 대든 간에 바로 이 초음파가 여기를 타고 지나가는 겁니다. 혈류, 림프류, 경락. 여기를 타고 지나가면서 소리의 진동, 떨면서 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 혈관에 붙어있던 찌꺼기들을 떨궈냅니다. 그리고 혈관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마사지를 하면서. 경락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찌꺼기 차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깨끗하게 경락 청소를 하고, 림프 청소를 하고 경락도 청소를 하고, 따라서 혈류, 림프류, 경락류가 아주 깨끗하게 유지가 되면서 우리 몸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를 쓰시거나 초음파를 계속 쓰시게 되면 혈압은 기본적으로 저절로 잡힙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의 원인은, 고혈압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호수에다 압력을 가하면 물줄기가 아주 세지죠. 그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관이 있는데 혈관 벽이 두꺼워지거나 찌꺼기가 차거나 해가지고 꽉 압력이 높아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피에 지나가는 압력이 높아져서 고혈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초음파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혈류 찌꺼기나 림프류에 있는 장애물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이 완전히 청소가 돼서 깨끗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붉어진 반응이 나타난 자리를 바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집중해서 사용합니다. 붉어진 반응은 어디가 됐던 문제가 있는 자리인데, 이 반응이 남아있는 한 그 자리는 탈이 있다는 뜻입니다. 염증이 있던 경락이 암이 있던 종양이 있던 하여튼 그런 탈이 있는 자리고, 그 자리를 초음파로 처음에 대고 붉은 자리가 나오는 걸 빨리 찾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막 빨리 움직이면 한 10초 만에 붉은 반응이 바로 보입니다. 그럼 거기를 확인해 놓고 그 자리를 초음파를 딱 댑니다. 뜨거워지지 않을 때까지는 그냥 대고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뜨거워진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반사가 돼서 뜨거워진 거라 그랬죠? 반사는 피하면 됩니다. 움직이세요. 움직이면은 반사가 피해지면서 안 뜨거워지게 됩니다. 왜 안 뜨거워야 된다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피부가 뜨거워진다는 것은 초음파가 몸속에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못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움직여서 피하면은 그 뜨거운 게 없이 초음파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도 한동안 계속 하다가 또 뜨거워진다 그러면 더 빨리 움직이거나 아니면 초음파의 강도를 낮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안 뜨겁게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강한 강도로 뜨겁게 쓰는 것과 그 강도를 줄여서 안 뜨겁게 쓰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 뜨거우면 초음파가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낮추셔서 안 뜨겁게 쓰시는 게 초음파 효과를 더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은 이 붉은색 반응이 계속 마사지를 하다 보면은 점점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혈관에서 가까웠던 게 점점 수축이 되면서 제자리로 점점 내려가면서 피부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새빨갛던 것이 핑크색으로 먼저 변하게 되고, 핑크색인 것도 계속하면 나중에 색깔이 안 나올 때까지, 그러면 완전히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기간은 사람에 따라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내 몸에 피가 많고 내 몸에 피가 맑으면은 순환이 더 빨라져 가지고 치료가 개선이 빨리 됩니다. 그렇지만 내 피가 탁하고 피의 양이 적으면 초음파를 썼을 때도 남들보다 순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개선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인체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결론은 이 색깔이 안 나올 때까지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없어질 수 있고, 같은 증상도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쓰시는 게 바로 정상적인 사용법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쓰는 거는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만약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 자리를 중첩을 해서 직선 왕복 운동을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개선이 빨리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사용하시다가 초음파를 막 쓰다가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느라고 뛰고 있는 경우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초음파가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젤이 없고 몸에 전달이 안 되니까 여기서 튕깁니다.
공기 중에서 반사가 되면서 이 초음파 푸르브라고 하는 표면이 뜨겁게 바뀝니다. 그럼 그걸 직접 대게 되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몸도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그거지만 초음파 기계에도 무리가 가서 수명이 짧아집니다. 이 진동자의 피에조라고 하는 결이 무너지면서 열이 쌓이게 되면 수명이 짧아지게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쓰시는 경우에는 기계를 꺼놓으십시오. 확 줄이거나 꺼놓고 쓰셔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초음파 기본 개념과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음파를 사용하시면서 앞으로 어디에 이걸 쓸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드리면은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나오는 모든 증상은 초음파로 전부 다 개선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뇌졸중, 뇌가 졸지에 중단되는 풍을 맞는 그런 증상도 바로 뇌혈류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막혀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순환이 되면은 그게 뚫립니다.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왼쪽 관자놀이를 많이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 이유는 해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뇌 조직이 양쪽에 있지만 그 중에서 왼쪽에 단기 기억 장치를 관장하는 부위입니다. 단기 기억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까먹고 치매가 오는 거기 때문에 치매 초기는 직접 왼쪽 관자놀이에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신경을 통제하는 뇌에서 척추를 따라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척추를 쭉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마사지를 해주시면 몸 전체의 신경이 풀리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있거나 그런 연골이 부족해서 뼈가 부딪히는 그런 통증,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 아프신 분들, 그런 고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거기다 하시면 염증을 바로 없애고 그 다음부터는 연골을 만들어서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원인 치료를 합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 추간판이 옆으로 갔던 것이 연골이 부족해서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신경을 계속 눌러서 오는 통증일 뿐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다 초음파를 계속 마사지를 해주시면 연골이 저절로 만들어져서 추간판이 제자리를 저절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겁니다. 원인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증상 중에서 이거 혈액순환 장애다라고 하는 건 100% 초음파로 다 잡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초음파로 안 되는 게 무엇이냐, 그게 더 찾는 게 빠를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추천드리는 사용 부위, 특히 여성분들은 유방, 음부, 항문 세 군데를 꼭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는 유방암인 경우 일기에는 병원에서도 찾지를 못하지만 저희 초음파를 막 빠르게 문질러 보면은 그 자리가 일기인 유방암 자리도 바로 붉은 반응이 뜹니다. 그럼 그 붉어진 자리에 없으면 유방암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4일 만에 유방암 치료를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음부 마사지를 한다는 거는 초음파는 반사가 되지 않으면 뜨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음부에 대고 있으면 뜨겁지가 않습니다. 젤을 발라서 음부에 대고 있으면 음부 초기에 질염, 질내막염, 염증이니까 다 없어집니다. 자궁염, 자궁내막염 역시 다 없어집니다. 냉대야 깨끗하게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깊게는 자궁근종까지 줄여주는 효과를 줍니다. 저희 집사람 자궁근종 때문에 제가 그렇게 치료를 해봐서 합니다. 그리고 항문은 기본적으로 되고 있으면 치질이 바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직장, 대장으로 계속 초음파가 전달돼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암을 죽이는 독성온도 42도 이상으로 계속 끌어올리기 때문에 직장, 대장에 있는 선종, 용종, 암이 될 수 있는 씨들을 완전히 다 죽이게 되고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부 미용을 사용하실 때는 강도를 한 2, 3단 정도로 낮춰가지고, 왜냐하면 얼굴에도 오장육부랑 연결되는 반사구가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보기 흉하기 때문에 미용 레벨로 2, 3단으로 놓고 목을 5분 동안 강하게 하시고 얼굴을 10분 동안 해서 그 마사지를 하시게 되면 안에 있는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피부 턴오버가, 피부 재생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미 주근깨가 차차 얇아지고 없어지고 아주 맑고 투명한 피부로 바뀌게 됩니다. 아울러 콜라겐과 엘라스틴, 일라스틱 파이버라고 하는 탄성 섬유가 사다리꼴 구조로 계속 우리 피부 탄성을 유지하는 그 탄성이 회복이 되면서 주름살도 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건강하시고 싶으시면 초음파 열심히 쓰시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상입니다.